안녕하십니까, 새신랑 언더독 박성준입니다. 이번에 언더독이라는 이름처럼 멋있게 또 이변의 승리를 거두셨어요. 네. 밀릴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잖아요. 저는 뭐 일단 기자님도 다 봤거든요. 기자님도 이제 불도저 선수의 승리를 점쳤는데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좋았습니다. 이 그래플링은 제가 준비한 대로 잘 방어를 해냈고요. 근데 준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못하긴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방어해내서 타격, 제가 잘하는 영역인 타격에서 좀 승리를 이끌어낸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타격으로 상대를 피니시를 냈는데 제가 어떻게 때렸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시합 끝나고 바로 백스테이지 들어가자마자 멤버십 결제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때렸는지를 봤는데 다행히 준비한 세션대로 나와서 좀 이제 동작이 너무 격하거나 그런 게 아닌 제가 딱 준비한 대로 나와서 너무 만족하는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딱 준비한 대로였어요. 저는 상대방 태클을 완전히 방어하겠다고는 방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사실 그 상황도 많이 연습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물 흐르듯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돌았을까요? 다행히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타격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철권처럼 콤비네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익은 대로 나가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때렸으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아레나가 워낙 또 컸고 사람도 많았고 해서 저는 좀 그런 무대의 크기에 좀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김관장 선수 때도 그렇고 저는 좀 타격을 생각하고 하는 편이 아니라서 항상 상대방을 피니시하고 난 직후에는 좀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나 어떻게 때렸지? 하고 다시 보는 편. 그래서 항상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랙컴백. 요새는 생중계를 잘해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우선은 성빈이가 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고, 근데 그렇게 져버린 뒤에 이제 그런 발언들이 사실 또 악감정을 가지고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같이 좀 이제 사람 많은 데서 훈련하자 좀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긴 했죠. 그래서 팀 내에서도 좀 그 기분이 안 좋긴 했었는데, 근데 가장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은 성빈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막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장 분한 건 성빈이일 테니까 사실 좀 쉬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좀 제 나름대로는 일을 갈고 있었기도 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있었어요. 사비 MMA의 명예보다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성빈이가 최근에도 세이고를 이겼는데 내가 불도저한테 져버리면 진짜 이거 면목이 없다.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팀 동료들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팀 동료들도 그만큼 형이 지면 사실 뭐 저야 조금 힘들고 말겠지만 좀 이제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를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그만큼 저는 거기에 따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밝힌 적이 있긴 한데 좀 그게 이슈는 안 됐어서 사실 그 세이고전 때 제가 다운당하면서 무릎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릎의 인대가 나가서 한 2달 정도 운동을 아예 못하고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무릎이 괜찮아졌다 하고 운동을 간 그날에 이제 처음으로 선수부를 간 그날에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고민은 안 하고 바로 오퍼를 수락하긴 했었는데 좀 처음으로 이렇게 밝히게 되네요. 2달 정도 운동을 쉬었었습니다. 월요일에 오퍼를 받았으니까 5일 전이었습니다. 네.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바로 진짜 고민은 한 2초? 1초 정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운동을 쉬면서 동생들이랑 그래도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는 하거든요. 나 만약에 빅마우스 선수랑 원래 12월에 싸우기로 돼 있었어요. 그 빅마우스 선수랑 옐로우 모키 선수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랑 저랑 싸우기로 돼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긴 사람을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나는 김재웅 선수를 콜아웃을 할 거다라고 동생들한테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뭐 김재웅 선수 오퍼가 저한테 바로 굴러 떨어지면 저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싸우고 싶은 상대랑 네, 붙을 때는 완전한 상태로 붙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선수는 전 완전한 상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어느 정도 부상을 안고 있고, 그리고 이건 제 사정이지 사실 상대방 사정이 아니니까 저는 뭐 전혀 그런 건 개의치 않아. 경기 내용이 이제 원하던 방향대로는 안 흘러갔어요. 아, 네. 전 원사이드하게 좀 흘러가서. 네. 좀 뜨거운 타격을, 왜냐면 김재웅 선수가 타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 타격이 어느 정도 통하냐, 사실 이거를 좀 시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더라도 1라운드에 KO로 지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재웅 선수랑 3라운드 시합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전신 근육통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선수로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시합하고 나서 근육통이 왔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합 끝나고 제가 계속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막 이길 수 있어서 아깝다가 아니고 나 조금만 더 운동을 해둘 걸, 좀 이런 아까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합 오퍼를 제가 올해 초였나? 올해 초쯤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세이고 선수랑 야마모토 세이고 선수랑 김재웅 선수랑 싸운 날 그렇게 제가 시합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피가 끓어가지고 다음날 바로 연락을 했어요. 회생님한테 시합 잡아달라고. 근데 제가 4월에 결혼이 있어서 4월만 피해달라. 그래서 이제 회생님한테 연락이 왔죠. 3월 말이었나? 그때 블랙컴뱃 라이즈 시합이 있는데 불도저 선수랑 괜찮겠냐? 저는 상관없다. 그때가 결혼 2주 전이었거든요. 결혼 2주 전인데 전 상관없다. 대신에 와이프랑 이야기는 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와이프는 오빠가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시합을 하는 거면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뛰는 걸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회장님한테 전달해 드렸거든요. 좀 정말 죄송한데 와이프가 라이즈에서 시합을 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뛰는 거를 원한다. 그래서 블랙 컴뱃층만 괜찮다면 제가 넘버링을 뛰어도 되겠냐, 대신에 시기는 상관없다 라고 했는데 결혼식 2주 뒤가 됐던 거죠. 근데 조금 더 일정이 밀려가지고 3주 뒤가 돼서 오히려 전 좋았어요. 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잡으셨어요? 그거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뭐가 있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건가요? 네. 제가 사실 이번 시합 끝나고 속초로 갑니다. 속초에 체육관을 개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속초에 체육관을 차리려고 지금 사실 계약도 한 상태고요. 계약도 한 상태고 속초에 단기 임대로 지금 집을 구해가지고 체육관을 계속 부동산을 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혼여행은 계속 무기한 연기가 됐었는데 또 제가 속초에서 체육관을 구하고 있는 와중에 블랙컴뱃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제 3주 뒤에 글래디에이터 타이틀전이 있는데, 벤더급 타이틀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부상아웃을 당해서 대체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저는 뛰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서 좀 체육관 이제 급하게 계약만 해두고 지금 넘어온 상태입니다. 서울로. 3주 후에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일요일이죠. 네. 일단 시합 직후에 10일 정도 지났는데 딱 좋은 회복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합 끝나고 한 달 정도 뒤였으면 저도 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준비한 기간에 비해서 시합이 좀 짧았어가지고 전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한 번 더 시합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바로 수락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전적이 4승 0패 4승 0패에 피니시율이 되게 좋은 가라데 선수입니다. 그 선수랑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사비에 있었거든요. 과거에 고기원 선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그죠. 바디킥짐 관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바디킥짐에서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스타일이 비슷해서. 박성준 선수한테 처음인가요? 네, 제 첫 타이틀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오퍼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이교덕 기자님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배틀만을 바라보고 가기에는 이제 제가 지금 해온 것들도 있고
좀 이제 계속 앞에 있는 것들을 해치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해치우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왕 온 거 놓치고 싶진 않고 그래서 바로 수락을 했죠. 무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확실히 투신이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투신이. 이 투신 말고는 답이 안 보여요. 누가 있죠 지금 벤턴급에? 언더도. 와 언더도 뭐 빅마우스 이 라인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근데 불안해요 거기서. 왜냐면 그래플링이 너무 원하드 레벨이다.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빅마우스 선수나 언더도 선수 긁히셨다면 무사를 콜아웃 하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긁혀가지고 인스타에 바로 올렸거든요. 무사 선수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검정 대표님이 대신 트래식 부킹을 해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 글래디에이터 타이틀이 무사 선수가 내려놓고 간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가 되죠. 제가 이걸 가지면 또 무사 선수한테 또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글래디에이터 챔피언 될 때 가지고 만약에 이긴다면 네. 그때 무사 선수랑 그렇지, 그렇지.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무사 선수 경기를 보셨습니까 혹시?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되게 짧긴 했지만. 또 잘 하던데요. 잘 하는데 아무리 이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케이지에 올라가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냐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하고 되게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봤거든요. 구멍들을. 그래서 제가 준비만 잘 한다면 그래도 김재웅 선수 때 3라운드까지 버틴 것처럼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랑 좀 경쟁을 해보고 싶고요. 사실 이제 좀 황혼기잖아요. 선수로서는 황혼기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못 싸울 바에는 지금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분도 만약에 이겨서 타이틀을 가져온다면 명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신혼여행을 언제 가요? 신혼여행은 그래서 일본으로 갑니다. 따라가기로 했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제가 만약에 다치지 않으면 비행기를 취소하고 조금 더 길게 있다 올 예정이고요.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이제 빨리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시합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이제 혼자 놀기로.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는 와이프. 굉장히 설레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지금 일본을 간다고 해서.